안녕하세요 여러분. 영화 즐겁게 잘 보셨나요? 네. 오늘 그 지구를 진행하는 이투데이를 받고 기자고요. 우리 잘 아시겠지만 배우님과 감독님이 계신데 인사를 한번 들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흐르다에서 진영 역할을 맡은 이설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흐르다에서 연출 맡은 김현정입니다. 네, 주말에 시간 내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지구위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지만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핸드폰을 켜시고 카메라를 여신 다음 여기 있는 QR코드를 읽어주시면 됩니다. 배우님도 같이 읽어주고 계신데요. 읽어주시면 오픈 카카오톡 채팅방이 뜨고요. 거기에 접속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오늘 영화에 대해서 궁금했던 모든 것을 질문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잠깐만 접속을 할게요. 오늘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씩 차례차례로 읽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구를 아마도 많이 참여를 해보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컨대 이런 것들을 물어주시면 됩니다. 감독님은 왜 우리 이설 배우님을 선택하셨는지, 이설 배우님 왜 이 작품을 선택하셨는지 뭐 그런 것들이 좋고요. 그 장면 보다가 그거 되게 궁금했는데 거기에 무슨 의도가 있었나요? 뭐 이런 것들도 편하게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하나씩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돌리는 거에 대한 약간의 우려 때문에 처방을 진행하니까요. 편하게 질문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간중간 저도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시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영화 보신 모든 분들이 궁금하실 법한 내용을 제가 질문을 드려야겠죠? 네. 감독님은 어떻게 이 이야기를 구상하게 되셨는지, 또 배우님은 어떻게 이 작품을 선택하게 되셨는지 이 정도는 한번 먼저 들어보고 질문을 받아볼게요. 감독님 먼저 들어볼까요? 네, 첫 장편으로 이제 어떤 내용을 하면 좋을까 되게 고민이 많았고요. 여러 가지 이제 뭐 사실은 영화 만들면서 그 전에 단편들 만들면서 쌓아놓은 소재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어쨌든 저에게 약간 숙제같이 남은 이제 이야기가 이제 아버지와 딸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 첫 장편이 되리라고는 저도 좀 예상은 못했는데 어쨌든 이제 그 당시에 좀 저도 좀 그런 부녀의 좀 답답한 이런 이제 관계에 대해서 계속 이제 고민을 하고 있던 중이었고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의외로 이제 영화에서 좀 부녀의 관계를 묘사한 작품들이 좀 많이 없다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쓰게 된 작품이었고, 아마 뭐 좀 더 길어졌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생각한 것처럼 부녀 이야기가 좀 다양하지 못하다 보니 그런 제작진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좀 생각보다 빨리 선정이 되게 돼서 어쨌든 네, 첫 장편으로 흐르다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제 이 작품을 보시고 배우님이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시나리오 받고 김현정 감독님이라고 해서 엄청 기뻤었고요. 왜냐면 제가 단편을 엄청 좋아했었어가지고 시나리오 읽어봤더니 역시 너무 담담한데 그 안에 엄청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네, 꼭 하고 싶다고 생각해서 만나고 이야기를 하다가 하시다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인터뷰에 보니까 저희 회사에서 지원을 했었다고도 하더라고요. 네네. 네.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지원을 하시면 아마 듣는 분들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어떤 종류의 지원인 거예요? 회사에서? 네, 그 이제 영화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이제 사이트가 하나 있는데 이제 보통 배우를 모집할 때 올리는 이제 그런 이제 사이트고
거기 이제 플로리다의 여주인공을 찾는다는 공고를 올렸었는데 이제 소속사 대표님께서 이제 보내주셨어요 프로필을. 그 당시에 저의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배우를 약간 만나는 어떤 기회에 대해서 사실 이전에는 되게 오디션도 다양하게 하고 많은 배우를 만났었는데 그것이 조금 힘들더라고요. 이제 어쨌든 누군가는 이제 뭐 떨어져야 떨어져야 되고 되니까. 그래서 이제 최대한 저 혼자 고민을 많이 해서 좀 정말 하고 싶은 분과 만나야겠다고 해서 이제 사전에 고민을 들어온 프로필도 보고 또 이제 프로필엔 없었지만 이제 또 외부적으로 독립 영화를 또 제가 이제 접하면서 또 다양한 배우들도 봤었는데 그 중에 뭐 너무나 끌려서 그냥 이설 배우님 쪽에만 연락을 드렸었고 그렇게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먼저 연락을 주셨지만 또 사실 그때는 또 시나리오를 보시기 전이기 때문에 또 이제 시나리오를 보면 마음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전해드리고 되게 조마조마했었어요. 이제 열망은 막 끌어오르는데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은 엄청 끌어오르는데 그걸 최대한 이렇게 억누르고 근데 다행히도 해주시겠다 하셔서 너무 기뻤습니다. 네, 그렇게 다행히 두 분의 만남이 성사되었다고 하네요. 질문을 많이 보내주고 있으시기 때문에 차례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GV를 하실수록 장면 해석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개봉하고 GV를 3번, 4번 정도 하셨다고 들었어요. 아마 그 사이에 여러 질문을 받으면서 뭐 그렇게는 생각 안 해봤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의 변화가 있으셨을 수도 있을 텐데요. 감독님 먼저 여쭤볼까요? 좀 어려운 질문이네요. 사실은 이제 이 영화가 2020년에 촬영을 하고 약 1년 동안 후반을 거쳐서 이제 2021년 서울독립영화제에서 최초 상영을 했고요. 지금 이제 2023년이 그만 시간이 굉장히 좀 많이 지난 편인데 아마 그 프리미어 상영 첫 상영 때하고 지금 요즘 드는 생각들은 좀 많이 바뀐 것 같긴 해요. 뭐 영화의 장면에 대한 생각이라기보다 이제 이제 제가 사실 그 전에는 리얼리즘적인 영화들을 계속 해왔었는데 뭐 그런 어떤 방향성이나 연출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하게 된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연출하는 방법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뀌었다 뭐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아마 이거는 GV를 진행하면서 구체적으로 또 뭐 몇 가지를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혹시 배우님도 뭐 대화를 하다가 혹은 촬영한 뒤로 좀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때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도 이렇게 보면 뭐 이랬을지도 뭐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 제가 어제 갑자기 새벽에 생각이 나서 메모를 해왔는데 그 캐리어 끌고 다시 돌아가는 장면 혹시 기억하세요? 노란색 가방 메고 그거 되게 오래 찍었었거든요. 그것만 한 6시간 찍었어요. 그 장면만요? 네네네. 어째서 그렇게 오랫동안 진행됐을까요? 일단 조명 세팅이 좀 굉장히 오래 걸렸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독립 영화다 보니 이제 예산이 넉넉하지 못해서 이제 그 승합차 이제 뒷뚜껑을 열고 그거를 찍는데 이렇게 저희가 코너를 돌아야 되는 거여서 이제 그 속도 조절을 배우와 차가 같이 해야 돼서 좀 엄청났어요. 근데 또 감정까지 담으셔야 되니까 좀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그 장면이 제 기억에는 단순히 진짜 오래 찍었다 였었는데 문득 그 장면을 다시 보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캐리어가 좀 아빠를 한 것이 아닐까. 여기 혼자만의 상상이었는데 어떻게든 그 무거운 캐리어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끌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가족이란 짐이 될 수도 있겠다. 그게 캐리어로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어제 문득 했습니다. 맞나요 혹시? 저도 그 장면 표정이 너무 좋아서 약간 볼 때마다 좀 짜릿하더라고 개인적으로. 울컥하기도 하고. 찍을 때는 오래 걸렸다고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니 그렇게 은유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근데 듣고 보니 저도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영화 잘 봤습니다.
영화에서 음악이 거의 나오지 않고 마지막 엔딩 크레딧 때만 나오는데 어떤 의도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거 진짜 궁금했던 질문이라 사실 안 나오면 제가 여쭤보려고 했었거든요. 네. 감독님한테 한번 여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영화의 어떤 연출과 어떤 무드에서 되게 뭐 리얼리티한 정서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영화였고, 그러다 보니 어쨌든 뭐 생활 의미라던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있었고요. 다만 음악은 저도 사실 긴가민가 했었어요. 좀 왜냐면 이전 단편에도 제가 중간에 음악을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서, 근데 이거는 무려 2시간에 된 장편이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감정을 이끄는 데 도움이 되는 음악을 써봐야 되나라고 실제로 사실 작곡도 했었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이제 좀 겉도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결국 이제 영화 중간에는 음악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선택은 사실 저는 쉽다고는 느껴지지 않거든요. 왜냐면은 다 찍고 나면 모든 게 내 마음에 들 리가 없잖아요. 사람이니까 창작을 하고 나면 그러면 약간의 빈 것 같은 공간에 음악을 넣거나 무엇이든 좀 더 채우고 싶은 욕심은 늘 들 수가 있는데 그걸 완전히 배제하시고 갔다는 게 감독님이 대단히 용기 있는 선택을 하셨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궁금했던 사연인데 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감독님의 답변을 어느 정도 가름한 것 같고요. 다음 질문 드릴게요. 이설 배우님께 연기할 때 제일 어려웠던 장면이 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가 알고 싶습니다. 제일 어려웠던 장면? 맞아요. 아빠랑 싸우는 장면에서 그때 해가 또 막 졌어요. 근데 낮에 찍어야 되는 장면인데 시간은 엄청 흘러가는데 또 그때가 9월, 10월이어서 해가 좀 빨리 지기 시작했던 때였거든요. 그때 어째서인지 그날 되게 찍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합도 다 맞추고 대사도 다 맞춰서 들어갔는데 뭔가 작동이 잘 되지 않아서 되게 고민을 했었는데 지일 선배님께서 또 엄청 잘 도와주셔가지고 한주 배우님도 그렇고 그래서 잘 끝냈었던 기억이 있어서 너무 감사한 기억이면서 또 저에게는 좀 되게 애먹었다 하는 기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캐리어 씬이요. 몇 시간 동안 캐리어 끌고 달리는데 조금 힘들었어요. 캐리어는 실제로 무거웠나요? 너무 가벼웠어요. 가벼웠죠. 근데 저희가 이제 다 찍고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약간 오르막 경사가 좀 져서 그때 약간 경주하듯이 계속 지체되실까봐 100번 한 것 네. 같아요. 계속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다고 합니다. 다음 질문 드릴 텐데요. 비슷한 느낌의 질문을 해주신 분이 있어서 두 개를 좀 묶어서 여쭤볼게요. 엄마의 죽음이나 아빠가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이유나 사건의 이유 혹은 과정이 좀 생략되고 그 이후를 집중해서 보여주셨는데 그 의도가 궁금하다고 질문을 하셨고 다른 관객분께서도 비슷한 걸 궁금해 주셨어요. 어머니와 아버지와 사건들이 설명이 좀 생략되어 있는데 어머니는 돌아오는 길에 차상으로 돌아가신 거고 아버지는 아마도 기계를 팔지 않아 부도금을 갚지 못해 감옥에 간 것 같은데 그런가요?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아마 이 생략에 대한 질문이라는 점에서 좀 공통점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제가 이제 흐르다 이렇게 올려주신 평들을 좀 이렇게 보는 편인데 거기서 되게 와닿았던 게 보통 영화에서 이제 중요한 사건으로 묘사되는 건 이 영화는 빠지고 되게 사소하다고 어떻게 보면 불필요하다고까지 생각되는 거는 되게 디테일하게 묘사가 됐다고 하는 내용을 봤는데 누가 그런 네, 생각을 되게 하셨어요? 정확하게 봐주신 것 같고 제가 아마 주목하고 싶었던 부분이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정말 우리가 현실에서는 이제 그 죽음이란 사건이 엄청난 이제 감정의 파고를 일으키고 그거를 막 수습하느라 정신이 없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것은 영화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쨌든 리얼해 보이지만 영화이기 때문에 좀 더 제가 이제 보여주고 싶었던 부분을 어쨌든 더 강조해서 보여드려야겠다 생각했고 그것이 저한테는 오히려 부수적으로 얘기되는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남은 가족들하고 그런 분들이 이제
감정 수술이 있는 거라던가 이미 벌어진 일을 뒷수습해야 된다던가 이제 그런 것들이 저는 조금 더 흥미있게 느껴져서 그거 위주로 작품에 표현된 것 같습니다. 이 생략 중에 제일 사실은 눈에 띄는 게 그 어머니의 죽음 이후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 암전이 갑자기 확 되어서 잠깐만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설 배우님도 기자회견 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그 부분을 볼 때 약간 명사사고인 것처럼 생각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때 보실 때 느낌이 어떠셨는지 감독님의 연출 취지가 바짝 이해가 되셨던 건지 뭐 그런 것들이 궁금하네요. 아마 제가 서독제에서 처음 봤을 거예요. 정말 영사사고가 난 줄 알고 "헉, 어떡하지? 큰일 났다. 그리고 주변에서 웅성웅성 이랬는데 갑자기 화면이 밝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어머니의 죽음을 표현하셨구나 하고 되게 영리한 선택이다 생각을 했었는데 두 번, 세 번, 네 번 보고 나니까 어쩐지 그 장면이 가장 마음에 뭔가 이렇게 적셔들듯이 계속 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흐르다에서만 느낄 수 있는 어떤 되게 좋은 영화적 체험이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좀 그 장면을 가장 좋아합니다.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 장면을 가장 좋아해요. 하지만 좋아하는 이유를 왠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맞아요. 이게 사람이 갑자기 엄청난 충격을 받은 눈앞이 캄캄해지거든요. 그거를 딱 암담해지는 그 심정을 너무 잘 표현했다고 생각해서 저는 아무것도 없는 그 장면을 가장 좋아해요. 그렇죠. 너무 큰 충격이 왔을 때 바로 그걸 정리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 장시간에 엄청난 허망함 같은 것들을 좀 잘 보여준 장면 아닌가 그런 생각 저도 해봅니다. 이런 거 세계 최초가 아닐까요? 짱이다. 내가 출연한 영화에 세계 최초가 맞아요. 나왔다. 다음 질문 이어서 드릴게요. 영화 잘 봤습니다. 초반에 주인공의 코에 대한 얘기가 나온대요. 저도 아주 인상적으로 기억하는 부분인데요. 그것에 대한 전사가 거의 없어서 넣은 의도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왜 코에 그런 문제가 생긴 건지. 사실 이 부분 저도 왜 궁금했냐면요. 코를 다친 건가? 코를 수술한 건가? 이걸 혼자 헷갈리면서 사실 처음에 좀 영화를 네. 봤었거든요. 아마 그런 것들도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되게 단순한 이유로 이제 결정한 것인데 그 취준생인 이제 진영의 어떤 상태를 영화 안에서 좀 시각적으로 보여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예. 근데 이게 보통 저도 이제 영화 연출하면서 이제 배우의 얼굴에 뭐가 이렇게 있는 것은 이 영화 보면서 되게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좀 조심하는 편이긴 한데 그래서 사실은 그냥 재밌겠다라고는 생각하면서도 이제 오히려 거기에 대한 걱정도 많았던 것 같아요. 너무 이제 근데 뭐 어쨌든 그런 이제 진영의 현 상태 약간 불안정하면서도 좀 잘해내고 싶은 이런 이미지를 좀 영화에서 보여주고자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그 영화를 보다가 그 아버지도 코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 생각나시죠? 그 술을 마시면서 내가 어릴 때 뭐 싸우기 싫었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코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도 코가 휘어서 뭔가 좀 인생에 영향이 있었다는 내용을 말하길래 감독님이 이 코에 대한 상징 혹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나? 그런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네. 어쨌든 이제 두 인물은 모두 묘하게 이제 거기에 이제 강박 아닌 강박을 갖고 있는 건데 뭐가 이것 때문에 잘 안 되나 이제 여기 약간 근데 사실 문제는 다른 데 있을 수 그렇죠. 있는데 여하튼 이제 그게 저는 우리 모습 같기도 해서 좀 영화적 디테일로서 좀 그렇게 넣어보고 싶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기만의 징크스일지도요. 네.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일일지라도 내가 생각하기에 왠지 찜찜한 무언가들 캐릭터의 그런 면을 아마 살려주는 하나의 요소 아니었을까 설명 들어보니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화의 제목에 관한 질문인데요. 이 작품은 인물들의 감정에 골이 계속해서 느껴지는 작품인데 제목은 흐르다래요.
그 사이의 차이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제목에 흐르다라는 단어를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하다고 해주셨어요. 일단은 이제 작품 이제 시나리오를 쓰면서 이제 조금 제목을 떠오르기가 정말 쉽지 않았거든요. 뭔가 이렇게 명확하게 묶어낼 수 있는 단어가 정말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 영화의 이제 어떤 큰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제 이 가족 안에 어떤 어머니 죽음이 툭 던져졌고 그 안에서 서로가 우왕좌왕하고 계속 인물들은 떠밀리듯이 상황을 계속 이렇게 마주하게 되는 어떤 이미지 같은 게 떠올라서 이제 그 단어가 이제 생각이 났었는데 우려는 좀 이제 주변에서도 있었고 저도 사실 조금 있긴 했는데 또 그 단어가 주는 무드가 영화는 좀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하면서 네 그랬었고 제가 그렇게 불안할 때 이설 배우님이 이제 제목에 응원해 주셔서 좀 더 네,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전 흐르다는 제목이 너무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는 무드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저는 밀었습니다. 제목이 마음에 드셨다고 합니다. 배우님이 마이크를 잡으신 김에 배우님한테 나온 질문을 이어서 드릴 텐데요. 진영이 마지막에 육교에서 내려오고 우는 장면이 있는데 이게 거의 마지막 장면이죠. 배우님은 왜 진영이 그 장면에서 슬퍼한다고 생각하셨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다고 해주셨어요. 그는 왜 눈물을 그때 흘렸을까요? 무엇이 가장 슬펐을까요? 되게 복잡했을 것 같아요. 일단 엄마의 죽음이 갑자기 훅 왔을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햇살이 굉장히 좋은데도 그때 오후 2시였거든요. 근데 그냥 왜 여기서 울어야 될까 하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육교에서 했었는데 그냥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갑자기 눈물이 울컥 나올 때가 있잖아요. 꼭꼭 자기도 모르게 담아뒀던 게 갑자기 터져 나올 때 좀 그런 게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도 그때 그런 것들을 좀 발현해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감독님께도 질문이 있습니다. 한현수라는 이름을 쓰는 관객분께서 질문 주셨어요. 가부장적인 아버지를 진영은 왜 떠나지 못하고 계속 곁에 남아서 뭔가 도와주고 그러는 걸까요? 그거 감독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면서 본 게 있거든요. 아, 나 같으면 아까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감독님한테 이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단순히 답하면 이제 가족이기 때문에라고 답할 수 있을 것 같고 모종의 죄책감 같은 게 있었을 거라 생각이 좀 들어요. 어쨌든 본인의 욕망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지금 상황에서 아버지는 혼자 남은 상태에서 이 공장을 이제 이끌어야 하고 거기서 뭔가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이제 죄책감 같은 것들이 있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이전까지 그거를 벗어나기 위해 계속 고군분투했는데 사실 그래서 거의 갈 수 있었던 정말 끝무렵에 더 이제 큰 딜레마가 이제 주인공이 오는 건데 그래서 네 이야기 좀 전체를 엮는 그런 것이 그 딜레마 가족이기 때문에 밀어내지도 당기지도 못하는 네, 그런 모습을 좀 그려내고 싶었습니다. 그게 어쩌면 그 사람이라서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 게 언니도 나오잖아요. 언니는 조금 다르게 그려졌죠. 네. 언니는 자기 웬만하면 하고 싶은 거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하기 싫으면 네가 해라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같은 뱃속에서 나온 자매인데 왜 이렇게 다르다라고 감독님은 생각하셨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이제 이 영화 이제 준비하면서 제가 아버지의 딸이라는 이 심리학 책을 본 적이 있는데 이제 아버지가 본인과 가장 뭐 닮아 있는 딸을 이제 아버지의 딸 이렇게 이제 명칭하는 단어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면에서는 진영의 어떤 모습 면면들이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뭔가 이제 더 끌렸던 자식에서 좀 묘하게 닮아 있는 이런 모습에 사실 표현은 하진 않지만 저는 그런 면이 좀 있을 거라 생각해서 둘째 딸 진영. 근데 본인도 알고 있었을 거라 저는 이제 생각하면서 그 글을 썼거든요. 아버지의 딸이라는 개념 되게 좀 흥미롭네요. 네. 그 사실 이제 진영도 뭐 명확하게 영화에서 나오진 않지만 호주 워홀엔 됐는데 이제 나가지 않는 선택을 옛날에 한 걸로 잠깐 설명이 되는데 그러한 면들이 가족이 막 떠나고 싶고 독립하고 싶고 잘해내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으면서도 또 차마 그런 선택을 진짜는 잘 해내지 못하는 과정들 고민들이 계속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 해볼게요. 배우님한테 들어온 질문인데요. 썬더버드의 미연과는 다르게 흐르다의 진영은 무척 절제된 연기가 인상적이었대요. 배우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캐릭터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좀 절제하고 막 드러내지 않는 배역을 맡으면서 좀 염두에 두거나 특별히 이 부분이 좀 신경 써야겠다 했던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제가 촬영하면서 가장 즐거웠던 현장이 흐르다랑 썬더버드였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감독님도 그렇고 썬더버드의 감독님도 그렇고 저가 뭘 하든 믿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거의 터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할 수가 있었고 썬더버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나는 미영에 대해서 전적으로 당신에게 맡길 테니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그냥 정말 그때그때 주어진 대사만 숙지를 해가서 상황을 즉흥적으로 만들어가면서 이제 서현우 선배님이랑 이명록 배우랑 같이 만들어갔어서 그렇게 좀 자유로운 캐릭터가 나왔었던 것 같고 흐르다 같은 경우는 정말 저한테 신기한 경험인데 어떤 계산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현장에 가서 감독님이랑 잠깐 대화를 나누고 그날 찍어야 할 씬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저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너무 궁금해요. 사실 진영이랑 저랑 이제 오늘 잠깐 만나 뵀지만 오늘 뭐 저를 몇 번 만나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성격이 좀 다르거든요. 저는 좀 활달한 편이고 진영이는 좀 소극적인 편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또 생각해보니까 어쩌면 나에게도 이런 모습이 내가 인지하지 못했지만 있었을 수도 있겠다. 내가 그걸 나도 모르게 이렇게 꺼냈었구나. 그걸 이제 감독님께서 보시고 잘 꺼냈을 수 있도록 나에게 이렇게 현장을 놀이터처럼 만들어주셨구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딱히 신경 쓰면서 특별히 준비했다기보다 그냥 현장에서 제일 나답게 놀려고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신기했던 게 이제 슛 들어가기 전에 뭐 저랑 대화를 한다던가 혹은 이제 혼자 있을 때 되게 이렇게 재밌게 잘 있다가 이제 슛을 들어가면 딴 사람이 자꾸 돼서 그걸 제가 모니터에서 보면서 너무 이제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인터뷰에 너무 감각이 엄청나게 뛰어난 그냥 너무나 그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분출되는 배우구나 하면서 저는 되게 사실 연기 보는 재미에 그 현장을 되게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즐겁게. 그 배우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사실 끌어내주는 게 감독이자 그 촬영 환경의 여건이잖아요. 그게 잘 안 맞으면 잘하는 사람도 잘하기 어렵다고들 하더라고요. 아마 그런 점에서 좀 합이 맞으셨던 거 아닌지. 네, 완전. 완전 서로 칭찬하고 막 좋아하고 있으십니다. 다음 질문도 드려볼게요. 진영이 초반과 마지막에 머리 감고 말리는 장면이 나온다고 하면서 이 장면이 넣은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다 이런 질문도 주셨습니다. 이제 첫 장면에서 이제 그 화장실에서 이제 불편하게 그 샤워 장면 여쭤보신 거 맞죠? 저는 그런 거로 이해했어요. 네. 그것은 이제 그렇게 샤워를 하고 이제 보통 우리는 이제 물에 젖어 있고 하니까 편하게 이렇게 나가서 이제 수건을 닦고 싶잖아요. 근데 이제 거실 아버지가 있다 보니 어쨌든 뭔가 이렇게 그 젖은 바닥에 이렇게 바지 입고서 이런 이제 약간 낑낑대는 이런 이제 모습을
이제 영화에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이제 부녀의 관계를 좀 한 번에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장면을 이제 이 영화의 첫 장면으로 활용을 했고, 이후에 이제 샤워 장면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캐나다 갔을 때 그곳은 제가 이제 그 캐나다를 가는 것으로 이 영화의 엔딩을 정하고 난 다음에 그럼 캐나다의 어떤 장소를 영화에 담아야 될까 이 고민이 정말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 고민 끝에 어쨌든 일을 하고 있는 장면 하나 하고, 그리고 어쨌든 본인의 되게 용기로서 이제 해외에 나가긴 했지만 어쨌든 거기서도 이제 자신의 공간은 좀 편한 공간은 사실은 없는 이제 상태로 출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용 이제 샤워장으로 보이는 이런 곳에서 이제 물기를 닦고 이제 뭐 그 장소도 어떻게 보면 순위 상단으로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같은 이제 공간 원래는 집이었다가 그것이 이제 제2의 어떤 출발점으로 시작하는 것도 좀 변주된 이제 앞서 나왔던 공간보다는 좀 더 변주된 어쨌든 좀 공용의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아마 샤워와 이제 그 공동의 이제 그 2층 침대 공간으로 그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한마디 덧붙이자면 그때 게스트하우스 찍을 때 실제 외국인 분들 섭외해서 도미토리 있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찍었었거든요. 근데 정말 해외에 간 것 같았어요. 정말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다 그 방에서 같이 대화하면서 나누면서 그런 모습을 자연스럽게 찍으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거를 또 디테일하게 다 꼼꼼하게 신경 쓰셔서 환경을 만들어줘서 되게 감사했었어요.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촬영하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애착이 가는 부분이 있으신지 궁금하다는 질문이 나왔는데, 여기에 살짝 제가 덧붙이면 여러분 이 영화의 공장 장면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전 이 로케이션이 매우 궁금하거든요. 이 감독님이 공장을 도대체 어디에서 섭외했으며 여기는 원래 뭘 만드는 곳인데 이렇게 영화를 찍을 수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감독님 어떠십니까? 네. 그 이제 대구에서 조금 떨어진 이제 외곽에 있는 공장이고요. 이제 거기 판넬이 나오는 것은 이제 우리 건축 이렇게 벽면에 넣는 이제 판넬 자재를 만들어내는 이제 아마도 이 공장이고. 양옆에 붙어있는 네네네, 그 이제 벽 안에 넣는 그런 판넬을 만드는 공장이었고, 사실은 좀 더 영화적으로 표현되는 이제 제조업도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 그런 거였으면 좋겠다고 이제 생각했는데, 이제 차마 실제 섭외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디테일하게 어떤 제조업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이제 딱 정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당시에 너무 섭외가 어려웠고, 그때 이제 완전 코로나 이제 한참 때였어가지고 저희가 섭외를 할 때 이제 출입조차도 안 되거나, 네. 그렇죠. 2020년이면 네네. 그리고 아예 이제 잠시 문을 닫은 공장도 너무 많았어서 그래서 이제 많이 걷고 이제 한여름에 했는데 결국엔 대구 내에서 구하지 못했었고 외곽에서 구하게 되었고, 근데 저는 참 이제 신기하죠. 다행히 그 공장에서 만드시는 물건이 이 영화랑 되게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네, 뭔가 이제 집의 재료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흥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네, 좀 어려운 끝에 섭외를 하게 되었고, 말씀해 주신 그래서 고생을 한 만큼 거기서 찍은 장면들이 기억에 좀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네, 그 장면은 좀 독일 영화에서 나오는 장면치고는 굉장히 독특한 부분인데, 여러분 영화를 찍으러 간다고 섭외하러 가서 어떻게 섭외할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정말 영화를 찍으려고 하는데 여기서 며칠을 써야 되고 이런 거를 다 설명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사실 단편 영화 때부터 계속 직접 섭외를 해와가지고 이제 저는 되게 내향형인데 영화 만들 때는 좀 사람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이제 명함 이제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냥 설명드리고 하는데, 이제 그 당시는 아예 출입도 이제 힘들다 보니까 그 저희가 이제 공장을 약 일주일간 또 촬영을 했어야 돼서 공장
현장하고 사무실 모두 다요. 그래서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이 보신 영화 뒤에 이런 지난한 섭외 과정과 물론 캐스팅 포함해서요 그런 것들이 다 녹아 있음을 알 수 있는 답변입니다. 또 약간 겹쳐지는 질문이 있어서 같이 드릴 텐데요. 글을 쓰다 보면 자기 실제 경험과 시나리오상의 주인공을 구분해서 생각하기가 좀 어렵지 않는가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 혹시 감독님의 자전적인 부분도 담겨 있나? 이런 것들도 물어봐 주신 분이 있는데요. 비슷한 맥락이라서 같이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아마 부모님과 나누는 대화의 어떤 디테일들은 좀뭐 저의 생활이 많이 묻어 있는 것들이 좀 많았던 것 같고요. 이제 지영이를 고민할 때 어떻게 보면 지영이가 뭐 조금은 이기적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표현되는 것들이요. 그래서 그런 수위를 좀 고민했던 것 같아요. 뭔가 더 못되게 표현을 해야 할까. 그 진영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적 동의를 못했기 때문에 하는 선택들이 되게 좀 답답해 보이기도 하고 이런 이제 면들을 더 드러내야 할까. 조금은 더 이렇게 따뜻하게 보여져야 할까 이런 균형을 잡는 과정에서 좀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질문은 배우님한테 다시 한번 드려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캐나다로 워킹홀리데이를 떠나는 진영이 3년 전에는 호주를 지원했다가 안 갔다는 내용이 나온다. 감독님은 아까 살짝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아마 배우님이 이 역할을 연기하기에 얘는 3년 전에는 아마 왜 안 갔을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이거는 이제 감독님과 둘이 정확한 대화를 나눈 적은 없었죠. 네. 그래서 저희가 상상을 해보자면 아직 좀 준비가 덜 됐었다고 스스로 생각했을 수도 있고 언제라도 갈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을 것도 같아요. 그래서 좀 주저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킹홀리데이를 간다는 선택 자체가 사실 굉장히 간단하고 쉬운 선택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혁의 성격상 조금 더 뭔가를 예를 들면 취업에 대한 어떤 미련이 남았을 수도 있고 해볼 건 더 해보고 가자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좀 주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거의 나이가 임박해서 다 차서 가게 되는 선택을 하긴 하지만 아마 3년 전에는 그래서 가지 않았을 거다라고 배우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족 얘기인 흐르다를 보고 가족 포함해서 주변 사람들이 어떤 후기를 들려줬는지 두 분 다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이건 배우님부터 한번 해볼까요? 저는 완전 하이퍼 리얼리즘입니다. 특히 제가 이제 부산에서 태어나서 이제 경상도 쪽에서 학교를 다닌 적이 있는데 그때 친구들이 영화 개봉날 보러 왔었어요. 다들 너무 자기 집 같다고 그런 얘기들을 했었고 굉장히 한국의 아버지 상을 되게 잘 보여줬다 이런 말을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감독님은 어떠세요? 저희 가족이요. 가족일 수도 있고 뭐 가까운 뭐 지인일 네. 수도 있고 네. 저는 일단 제 영화를 저희 가족들한테 보여드리지 않거든요. 네. 잠깐만 보러지 않아도 내가 보러 가면 그만이잖아요. 네, 개봉을 그쵸. 했으니까. 근데 이제 웬만하면 이제 잘 안 보여드릴 거고요. 뭔가 좀 부끄럽기도 해서 주변 반응들은 리얼하다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네요. 네. 네, 이 질문은 여기까지. 이 질문이 가장 어려운 네, 질문. 생각보다 어려워하셨네요. 네. 다음 질문 한두 개 정도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간에 트럭 번호판 1004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정하신 건가요? 누가 이런 디테일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누구세요? 진심으로 궁금해요. 정우가 누구예요? 어떻게 그걸 아셨지? 그 천사였어요? 네. 사실 정말 의도한 거 아니고요. 네, 섭외를 이제 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천사였어서 저는 사실 그게 되게 신경 쓰였거든요. 천사라서. 네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비연기자분이 연기를 또 해주시는데 이제
좀 거기에 이제 보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자꾸 번호판이 사실 그 장면 보면 먼저 들어와가지고 아, 기억난다. 촬영 때 그러셨어요. 천사라고. 괜찮냐고. 근데 사실은 이제 너무 이제 현실적인 영화라 여러분들이 모르시겠지만 꽤 CG가 많이 들어간 영화예요. 제가 이제 오히려 이런 리얼한 거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좀 많이 삭제를 시켰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천사? 근데 천사를 지우고 싶었는데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건 지울 수가 없었을 것 같은데요. 지울 수는 있었었는데 그냥 뭐 왜 그랬을까요? 그냥 놔뒀어요. 네, 그러고 뭐 다른 뭐 어떤 좀 이상한 모양의 조명이 있다든지 이런 거는 CG로 다시 다 지웠거든요. 근데 그 장면은 묘하게 신경 쓰이는데 그 당시는 이제 지우는 선택을 하지 않았는데 저는 그 장면 볼 때마다 신경이 쓰여서 마침 딱 꼽아주셔서 깜짝 놀랐네요. 대단한 눈썹. 진짜로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감독님들은 자기만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누가 와서 질문하면 되게 뜨끔하신대요. 아마도 천사의 질문을 잊지 못하실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한 개 정도 질문 더 드릴게요. 초반에 방문이 살짝 열린 장면이 두 번쯤 나왔던 것 같은데 어떤 의도가 있었던 건지 궁금하다고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좀 유치하긴 한데 딱 어떤 진영과 가족의 어떤 마음의 거리를 약간 뭐 빗대는 느낌일 것 같고요. 실은 이제 그거보다 더 현실적인 이유는 이후에 이제 어머니가 동창회 갈 때 이제 저희가 죽음을 이제 생략하기로 한 거는 이제 처음부터 정해진 거라서 근데 어쨌든 저도 이제 거기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서 조금은 그거를 뭐 암시 같은 분위기를 조금 뉘앙스를 조금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제 어머니가 나가고 이제 문이 살짝 이렇게 덜 닫히는 느낌으로 이걸 약간 암시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그렇게 이제 쓰다 보니 그 문이 이제 좀 자주 활용이 됐던 것 같아요. 앞에서도 이제 같이 초반에 이제 놀러 갈 때 엄마가 드라이기 하는 진영이 방문을 이제 열고 닫는 이제 이런 것들에서 이제 계속 관계성을 이제 아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일종의 뭐 소품 같은 걸로 활용이 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브리 하면서 이렇게 많은 질문이 나와서 다 소화하지 못한 적은 처음인데요. 시간이 거의 다 되었어요. 맞아요. 2분 남았어. 그런데 더 중요한 코너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여기까지 받아야 될 것 같고요. 더 중요한 코너는 뭐냐면 우리 배우님이 직접 네. 퀴즈를 내주신다고 합니다. 설의 퀴즈 타임입니다. 네, 이 퀴즈 타임에서 2분 정도 답을 맞추는 분은 배우님 직접 준비한 선물을 주신다고 하는데요. 직접 문제를 내주신다고 하니까 네. 한번 퀴즈 들어볼게요. 오늘의 상품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만화책입니다. 요츠바람 혹시 아세요? 아시는군요. 아즈만가 대왕 아시는 분? 역시 약간 많구나. 경쟁 좀 오늘 치를 것 같은데요. 아즈만가 대왕 작가의 다음 작품입니다. 제가 이거 저만 아는 만화책인 줄 알았는데 감독님이 제일 좋아하는 만화책이라고 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4번, 13번을 준비한 이유는 제 생일이 4월 13일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이유. 그렇다면 첫 번째 문제 이거 저기 룰이 하나 있어요. 가장 먼저 손을 들고 정답을 외치신 분께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가장 먼저 손드는 거는 우리 공정하게 배우님이 확인해서 정하는 걸로 할게요. 네, 제가 눈을 크게 실력이 안 좋긴 하지만 해보겠습니다. 형태는 보이니까. 손을 높이 들어주세요. 네.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아버지와 진영이 처음으로 나란히 앉아서 외식해서 먹은 음식은? 정우님 맞죠? 아닌가? 정우님 우리 뒤에 분인가? 정우님 앞에 분. 떡 아닌가요? 맞아요. 4번이랑 13번 중에 뭐가 좋으세요? 13번이요. 최신호. 수정권이 최신호는 아니지만 네, 이거. 직접 선물을 전해주시러 가보겠습니다. 재밌게 보시네요. 축하드려요. 1번부터 안 가도 내용을 알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메모도 있어요. 자, 그럼 일어난 김에 두 번째 문제. 진영이랑 언니랑 마주 앉아서 먹은 음식은? 저기. 맞아요. 정답. 맞추셨습니다. 진짜 빠르게.
감사합니다. 맞춰주셔서 네 정말 영화를 다들 열심히 보신 걸로 네 확인되었습니다. 오늘 일요일 저녁이라 사실은 많은 분들이 들어주실까 약간 우려 반 기대 반 들어오는데 너무 많이들 봐주셔서 너무 고마운 마음 들고요. 다 아시겠지만 지구의 완성은 좋은 질문이거든요. 여러분이 너무 질문을 잘해주셨기 때문에 시간을 꽉 채워서 잘 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두 분의 인사를 마지막으로 듣고 마쳐보도록 할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말에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조심히 돌아가시길 네, 오늘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요즘 인터뷰하면서 흐르다 주제가 뭔지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GV들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다 드렸는데 저는 저의 인생의 요즘의 화두는 뭘 하면 재밌게 살까이거든요. 저는 진영이 캐나다로 가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제가 올해 30이 됐어요. 비로소 진영의 나이가 돼보니까 20대 때는 누군가를 계속 따라하려고만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30대가 되니까 이제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좀 자아를 찾아가기 시작한 시기인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영화 보러 오신 분들도 자신이 좋아하는 거 만약에 찾게 된다면 꼭 놓치지 않고 하셨으면 좋겠고 하고 싶으신 게 있다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거든요. 그리고 왜 좋아하냐면 익숙했던 한국의 모습이 외국인들 눈에 정말 신기하게 비춰지는 걸 보는 게 너무 놀랍도록 흥미롭고 또 어떤 나라에서 어떤 사람들이 와도 사는 건 다 비슷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저는 용기를 좀 많이 얻어서 시간 나시면 그 예능도 한번 가보시고 항상 재밌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흐름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동선 때문에 우리 감독님과 배우님이 먼저 이동을 하고 그 다음 여러분이 가도록 할게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